네, 안녕하세요. 응용수학 특론 6장 풀이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둘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풀이의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뭔가 변환을 해요. 근데 변환을 하는데 그 변수 영역을 대개는 t로 쓰니까 t라고 합시다. f라고 쓰면 안 되겠죠? 아마 우리 책에서는 f가 아니라 뭐 위에다 줄을 긋는다. 어쨌든 f 기준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함수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맞나? 예, 제대로 썼네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물리적인 현상은 시간에 대한 거니까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걔를 어떻게 변환을 해서 s라는 그런 다른 변수 아니면 공간 변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다른 변수에 대해서 변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수업 중간에 얘기를 하겠죠. 우선 우리 수업에서 너무 자주 다룬 오일러 공식을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하이퍼볼릭 사인이랑 하이퍼볼릭 코사인 관련해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우함수 부, 기함수 부, 오드 펑션 파트랑 이분 펑션 파트가 있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식을 오일러 공식에서 좌변에 있는 허수 제곱부를 가지고 놀면은 우함수부랑 기함수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으로 넘어올 텐데 풀이의 적분에서 했던 거예요. 풀이의 적분에서 아마 AN으로 들어갔던 항에서 전개를 했겠죠. 그래서 우함수 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 식을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우함수부, 기함수부 원래 익스포넨셜 항에서 우함수 부로 만드는 그런 식이겠죠. 되어 있을 때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 앞에 2분의 1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식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무한대까지였는데 얘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범위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적분 따라오실 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그 사이에 대한 적분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적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x 자체는 우리가 적분이랑 상관이 없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x는 그렇고 그 다음에 먼저 크 사이를 적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크 사이를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크 사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k가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원래 풀이의 적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k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k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여기를 잘못 썼는데 이렇게 잠깐만 dk가 또 어디 갔냐 제가 잘못 쓴 게 여기 dk가 있어야죠. 아직 k에 대한 적분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2의 ik 크 사이 빼기 2의 ik 더하기 2의 ikx 그런 식인데 k에 대한 항은 그냥 앞으로 뺄 수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크 사이랑 상관없으니까
그 사이랑 상관없이 여기 항 하나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안에는 얘만 남겨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원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원래 어떤 그 사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안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 사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뭐에 대한 함수가 되나요? 그 사이는 없어졌으니까 k에 대한 함수가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게 k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k에 대한 함수를 다시 k에 대해 이 영역에 대해 적분을 해주고 앞에 얘를 곱해준다고 하고 앞에 얘를 곱해주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fk가 다시 fx로 돌아오죠. 정확히 얘기하면 풀이의 변환, 풀이의 적분을 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크사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원래는 f크사이랑 풀이의 적분항이랑 했을 때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닮는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닮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중적분을 하고 한 번 적분을 한 애는 뭔진 모르겠지만 k에 대한 함수로 가는 거예요. k에 대한 함수를 다시 또 k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앞에 익스포넨셜항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풀이의 변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 풀이의 적분에서 한 항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전개를 해주고 뭐 장난을 치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 식 자체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잘 변환을 해주면은 익스포넨셜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다른 함수로 변환이 됐다가 걔 역변환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 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다 정리를 하자면 안에 부분만 아까 우리가 요걸로 표현한 부분식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나오겠죠. 아까 앞에선 크 사이였는데 그냥 x로 바꿨어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서 적분을 해준다면은 그게 풀이의 변환인데 이 책에서는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책들은 앞에 2파이분의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루트를 씌워서 풀이의 변환할 때도 루트 2파이분의 1을 항을 넣고요. 풀이의 역변환을 할 때도 루트 2파이분의 1을 넣어요. 이 책에서는 역변환 할 때만 루트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더 자주 씁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똑같이 쪼개지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원래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kx를 곱해줬는데 여기서는 ikx만 곱해주면은 역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풀이의 적분 개념 풀이의 적분이라는 게 원래 풀이의 급수에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이었는데 그거를 뭐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로 바꾸고 L을 무한대로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우리가 풀이의 적분이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겠는데 풀이의 적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주기함수고 뭐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라면은 요렇게 해서 풀이의 변환이란 걸 낼 수 있고 요렇게 해서 풀이의 역변환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함수로 돌아온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는 풀이의 적분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fx가 모든 l에 대해서 모든 l이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떤 l이든가 거기에서 부분 유연 우리 부분 유연은 어떤 부분이든지 미분 가능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네요.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한한 m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걔가 적분을 했는데 걔가 발산만 안 하면 근데 발산도 뭐냐면은 절대값을 취했을 때 발산을 하지 않으면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그냥 fx는 x라는 함수가 있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얘가 L이고 얘가 마이너스 L로 해서 적분 구간을 서로 대칭으로 놓으면 얘는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절대값을 적분한 거는 0은 아니죠. 무한대겠죠. 유한한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생각하지 말고 함수 자체가 절대값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기만 하는 그런 적분이 나와준다면은 풀이의 적분은 풀이의 역변환과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의 적분이 풀이의 역변환과 같은 걸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되게 저런 거를 맞추지 못할 함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기 때문에 거의 다 통용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풀이의 변환이 아직 뭐 본격적인 풀이의 변환의 그런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얘가 갖는 어떤 기본적인 성질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선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성은 우리가 많이 다뤘죠. 선형성 뭐 들어가는 변수가, 여기 f는 함수예요. 지도 함수고,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서로 더한 거에 대한 풀이의 변환을 한 거는 각각 한 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라는 좋은 게 있고요. 역변환도 걔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각각 하든 합쳐서 하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앞에 있는 수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나오긴 하겠지만, n차 도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ik를 n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함수의 원래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미분을 했냐가 이 도함수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 좋은 성질이죠. 실제로 얘는 뒤에서 배울 라플라스 변환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는데, 왜냐면 라플라스 변환 자체가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우리가 자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얘가 복소수로, 지금은 허수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실수로 우리가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내용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이게 이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은 f'x를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우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빼기,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긴 하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대학교 수학에서 배울 수도 있겠죠. 얘를 통째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한 거, 그게 이거죠. 앞에 식 미분한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한 게 나오죠.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적분식 만든 게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를 보시면은 f 무한대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i k 무한대 빼기 f 뭐 거칠게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한 가지 함수 특징이, 요거를 만족을 할 때,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보면은 이제 요 성질인데, 얘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값이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붙어야 얘가 적분값이 수렴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얘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코사인 더하기 사인 i잖아요. 얘는
코사인 kx 더하기 i 사인 kx잖아요. 이 항은.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대 넣었을 때 얼마인지 우리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자체가 0이 되게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룬 함수가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얘는 0이다. 그러니까 이 항은 없어지고 얘만 정리가 되죠. 그럼 ik는 x랑 상관없잖아요. 적분하는 변수랑.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안에 얘가 남는데 얘가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풀이의 변환이랑 같은 거죠. 원래 함수의 풀이의 변환. 그래서 도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앞에 ik만 계속 앞으로 나와요. 미분하는 차수만큼. 그래서 ik에 n제곱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물결 표시를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멋들어지게 f를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리니어리티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뭐 더하고 스칼라 곱을 하는 거는 보존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개념이에요. 앞에서 뭐 다른 수학에서 다뤘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선 처음 다루는 건데 컨볼루션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했고 여기서 변하는 건 뭐냐면 크 사이만 변해요. 크 사이 x 빼기 크 사이랑 g 크 사이랑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 그럼 결국에 얘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 x에 대한 함수이긴 하죠. x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적분은 크 사이에 대해 있기 때문에 x는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걔네가 갖는 성질이 컨볼루션을 한 애의 풀이의 변화는 풀이의 변환을 각각 한 애들끼리 곱한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상에서 곱한 두 개의 함수를 역함수를 돌리면 역변환을 해주면은 걔는 밖에 나오면 컨볼루션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전개를 해가면서 우선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f하고 g에 대해서 컨볼루션 식을 그대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했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얘는 컨볼루션 식이죠. 그 다음에 뭐 밑에 2분의 파이는 빼먹긴 한 것 같은데 아 맞다. 이 책에서는 이거 말이 맞나? 예, 이 책에서는 요거를 써놨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일반적인 책에서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이라는 거를 앞에 붙여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1 들어가 있다고. 여기서 왜냐면 여기 2파이분의 1이라는 게 여기 계산할 때는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서 그냥 2파이분의 1 있다. 루트 2파이분의 1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시면은 얘 컨볼루션 항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익스포넨셜 항 당연히 풀이의 변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전개를 해주시고 그럼 dp가 여기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적분 순서 바꾸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dp랑 x랑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dp 밖으로 나가고 dp를 나중에 적분해야 되니까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뭐 둘이 순서 바꿔도 t가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해주자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p라는 항이 여기 g 안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얘가 좀 보기가 그래서 q라고 하나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x 빼기 p가 q인데 그러면 얘 바뀌었죠. x 빼기 p가 q로 바뀌었고 x라는 게 p 더하기 q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dx는 dq로 그냥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적분 구간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x 빼기 p가 q로 바뀐 게 x에 대해 바꾼 건데 x가 애초에 마이너스 지금 x라는 거는 우리가 적분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 다음에 p라는 게 뭐 나중에 적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구간으로 q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하나 좋은 게 dq하고 dp하고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예, dp하고 dq하고 분리되고 함수도 fp하고 fq하고 분리가 되고 얘는 익스포넨셜에서 서로 더해준 거니까 서로 곱이랑 같잖아요. 이 꼴로 나오니까 머리로 가렸네요.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두 개의 함수로 풀이의 변환을 쪼개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해서 컨볼루션이 갖는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